네 번째 단계 질감 처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처라이징 컷, 텍스처라이징. 자, 왜 질감적인 부분이 필요한가? 하나의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왜? 형태적인 부분을 만들어냈지만 그 부분이 무겁거나 그 부분에 어떠한 모속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러한 투 섹션 스타일이라든가 멀티 섹션의 스타일들 또는 원하는 그러한 샤기한 느낌의 스타일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감적인 요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이 단계야말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닐까. 자, 스트로크는 엔드라인 쪽의 형태적인 부분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결론은 엔드라인 쪽에 대한 단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엔드라인 쪽의 단면적인 부분. 자, 다운 스트로크, 사이드 스트로크, 업 스트로크. 얼마든지 엔드라인 쪽에 대한 단면적인 부분은 가볍게 누구나 쉽게 기본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형태적인 분석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엔드라인 쪽에 대한 단면적인 부분을 보면서 형태가 어떠한 형태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나 그 부분은 파악이 됐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스트로크라는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질감적인 부분까지 목에 있는 양감과 질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최종적인 부분 마지막 스타일을 남겨놓고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마스터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초자연적인 그러한 스타일들을 자유자재로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로서 정말 환상적인 스타일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왜 질감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론적인 바탕을 또 둬야 되는가? 자, 여러분들이 교육을 통하지 않고 질감을 표현한다면 단점 뭐냐? 하나의 단점적인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장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드라인 쪽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배웠어요. 형태적인 부분은 그라데이션에 대한 부분도 배웠고 롱 스트로크에 대한 느낌으로 롱 스트로크에 대한 느낌으로 그라데이션을 만든다고 그랬을 때 느낌 다 배웠습니다. 그 자체의 엔드라인 쪽에 대한 단면적인 부분은 형태적인 부분은 다 배웠다는 얘기죠. 하지만은 이 모속감을 만들기 위해서 모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틴닝이라든가 레자를 사용할 것입니다. 때로는 스트로크 기법을 이용해서 모량을 조절을 하는데 역시 단점적인 부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어떻게 이 모근 쪽에 대한 부분까지 칠 것인가 그러다가 여러분들은 엔드라인 쪽은 쉽게 치지만은 모속감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근에 있는 모근의 양감과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갑자기 들어가면 이렇게 찍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엔드라인 쪽은 쉬워요. 쉽지만은 점점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량을 감소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두피를 향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다 그럴 수 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이거는 하나의 부분이 우리가 고객 손님의 머리 스타일을 머리를 하다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은 위험하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속감 이거는 가이로만이 지금 투 섹션이라든가 멀티 섹션 스타일들 앞으로 스타일들을 보게 되면은 최종적인 부분의 스타일을 보면은 완전 가이 하나로만 모속감을 만들어요. 자, 그 스타일만큼은 역시 제가 마지막 스타일의 작품을 내지만 그 스타일은 결코 여러분들은 실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바로 저 모습이야. 바로 저런 스타일을 하기 위해서 테크닉, 소위 말하면은 스트로크 기법을 배워야 되는구나. 바로 저거야. 가위 하나만으로 저렇게 모량을 자유자재로 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하지만은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적인 교육적인 부분을 바탕을 두고 그 다음에 롤링, 이펙트, 스트로크 기법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모량 조절을 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최종 단계로서 모든 걸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한번 모량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법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론적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감을 왜 우리는 표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감을 왜 표현한다? 자, 항상 베이스 컷이 끝나면, 형태선이 끝나면은, 자, 형태선이 끝나면 어디를 해야죠? 자, 그 형태가 무너지지 않는 범위에서 모량 조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가벼워질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범위를 자유자재로 만들어낼 수 있죠. 하나의 골격 보존이라든가 전체적인 조형,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의 스타일을 만들기. 그냥 단면적인, 엔드라인 쪽에 단면적인 부분만을 쳤다 그러면 스타일의 범위에서는 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너무 무거워요. 물론 여러분들의 엔드라인 쪽에 치고 나서 틴닝으로 턱 쳤을 때는 전혀 새로운, 그건 스타일 편에 나옵니다. 스타일에서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틴닝으로 쳤을 때와 레자를 쳤을 때 그 가벼움이 아니란 얘기죠. 가볍게 됐지만은 그 차원의 가벼움이 아니란 얘기죠. 바로 질감적인 부분은 가위 하나로 질감을 부릴 수 있고 가위 하나로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모량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네 번째 단계 텍스처라이징을 배우는 겁니다. 자, 질감을 어떻게 이룰 수 있나? 자,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감 표현. 이건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 오늘 두 가지 부분으로 여러분들을 질감적인 요소를 만들어낼 겁니다. 하나는 inner texturizing, 즉 안쪽을 공략해서, 자, 버티칼을 잡은 상태에서 안쪽을 공략하면서 모량을 조절하는 방법. 안쪽에 대한 모량을 조절을 하면서 가벼움을 만들어내는 법을 얘기합니다. 자, inner texturizing을 하는 이유는 뭔가? 첫 번째, 모발 밀도의 조절. 모발 밀도라는 건 양가 수술을 얘기합니다. 양가 수술 조절을 함으로써 양감에 대한 감소, 전체적인 골격 보존, 전체적인 실루엣 조형 조절 부분을 우리는 만들어내기 위해서 안쪽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모량 조절을 하는 겁니다. 질감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안쪽에 있는 질감적인 부분을 어떻게 모량 조절을 할 것인가? 어떻게 모량 조절을 할 것인가? 무조건 모량 조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마네킹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모량 조절을 해서 이 부분에서 무조건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정을 합니다. 첫 번째, 이너 그라데이션형으로 처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너 그라데이션과 이너 레이어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모량 조절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 레이어 그라데이션 배웠죠? 자, 이제는 그라데이션으로 할 것인가, 레이어로 할 것인가? 레이어로 다 쳐버리는 게 아니라 어느 범위에서 만들 것인가? 자, 그렇다면 그라데이션형으로 모량을 조절하면서 빻습니다. 자, 다운스트로크에 대한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롤링으로 한다 그러면 이너 레이어를 친다 그러면은 레이어식으로 모량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그라데이션으로 모량 조절하는 방법. 아니면 레이어로 모량 조절을 하는 방법. 자, 레이어가 되면서 이거는 레이어식으로 완전히 자르는 게 아니라 삼박자를 갖추면서 흩어지면서 이 부분을 다 잘라버리면 형태가 파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너 그라데이션, 이너 레이어로 모량 조절을 하는 방법의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량 조절을 하기 위해서, 질감적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양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법에 의해서 칠 것인가?